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저는요, 모처럼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가의 일생이라고 할까요?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또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또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그래 인생 후반기 화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일부로요, 뭐 자라왔던 이야기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그 인생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이에 도전했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배우다가 말았습니다. 졸업을 했는데요. 순수 미술에 관한 정식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미술 내지는 심리, 미술 치료 이런 거를 조금 배우긴 했지만 순수 미술에 관한 서양 미술사도 제 혼자 독학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의 유명한 화가들의 이야기 내지는 그 사람들의 입지전적 이야기를 많이 배우고 보고 또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미술에 관한 이 집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묻잖아요. 넌 장래 커서 희망이 뭐가 될 사람,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줄곧 화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야, 그거 춥고 배고프다는데 뭐하러 그걸 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는 대답할 게 없어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사실은 그림을 배우려고 그러면 재료비 내지는 미술 이 도구가 엄청 비싸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 국산 유화가 없었을 때 홀베인이라는 그 일본제 그 유화 물감이 있었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에 세상 천지에 말도 못합니다. 사람 말 값에 가까웠습니다. 정확히 이제 비교를 내가 이제 그 수치를 잘 제시를 못 하겠는데 홀베인이라는 일본제 그 유화 물감을 사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신문 배달해가지고 안 됐어요. 제가 60년대 초에 신문 배달했을 때요.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신문에 보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가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후손 내지는 후배들 내지는 인생에 새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신문 배달하는데요. 신문 값이 한 달에 60원이었어요. 60원. 제가 200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6, 38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요즘에 신문값이 2만 원인데 세부 돌리는 값 한 달 값 그러니까 6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원 받으면요. 쌀이 2말, 3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별걸 가지고 다 따지네. 그런 사람이 유화물감을 사가지고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채화를 많이 그리긴 했는데 수채화도 좀 특선도 했습니다. 공모전에서 별 자랑을 하네. 그래서 남다르게 이제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아니면 지난번에 있었던 그냥 그 버스 안에서 어떤 여자한테 이 눈이 멀어서 월급을 몽땅 다 소매치기 당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26번 타고 구로공단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사는 게 제 직업의 그 스타트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을 그려서 무슨 배고픈데 밥 먹고 사나 하는데 그 당시는 그림을 수출해놓은 회사인데 꽤 괜찮았어요. 그러는데
화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원하시면은 그 이 작가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작가인가, 뭐 어디다 대학 나왔는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따져요. 근데 국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고 바뀌었지만, 근데 이제 지금 화가들이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그 명성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그렇지만 공공기관, 거의 공공기관이나 다를 바 없죠. 사설 한국미협에서 하는 거니까 사설기관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미술대전이 그래도 권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미술에 관한 취재 기자들이 얘기하기를, 거기서 3번 입상하면은 화가로 대접을 해준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뜬구름 잡는 거고요.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 미술을 전공을 안 했으니까. 아동미술 배운 것 가지고서 그 100호짜리 유화 그림을 선각자들이 하는, 이 한국 최고의 미술 귀족들이 하는 그런 도전을 하려니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물론 공모전은 많습니다. 여러 군데 많은데 사설 공모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 고시 패스나 마찬가지예요. 법학도들이 이렇게 뭐 법전을 외우고 뭐 그냥 그렇듯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재수, 삼수까지 하고. 지금은 뭐 그 제도가 바뀌긴 했지만, 미술대전에 제가 거의 17번을 내가지고 3번을 입성을 했었어요. 그것도 또 추상미술, 비구상이라고 하죠. 비구상은 사실은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은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글쎄 뭐 그분들은 얼마나 많이 숙달이 되고 세련되고 뭐 열심히 배워서 끝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계열보다 더 어려운 게 비구상, 추상이에요. 근데 추상만 3번 입상을 했어요. 그전엔 추상하고 사실 계열 그림하고 똑같이 그걸 공모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2년도인가 1992년도인가 그때부터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봄에 추상하고 비구상이라고 그랬죠. 가을에 구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분리해서 지금도 그렇게 아마 공모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상태,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구성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여튼 추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듣기엔 좋을 거예요. 비구상, 영어로는 abstraction art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는데 엄청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했습니다. 17번 해가지고 3번 됐어요. 17번이 몇 년에 걸치느냐고? 17년이에요, 17년. 내 집념 대단하죠? 그 고시 패스 하는 것처럼 저도 했습니다. 100호짜리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형태도 없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도전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개인전도 했습니다. 개인전을 지금 현재 따진다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2번씩 했으니까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니까 50년 동안 거의 100회 가까이 했어요. 저만큼 개인전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개인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첫 번 전시회 얘기해 볼게요. 72년도에 지하철 1호선 개통이 됐습니다. 근데 개통되자마자 종각역에 문화의 지하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전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첫 번 전시회를 제가 했어요. 참 대단한 노력파죠. 전시장이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데, 어떤 전시회를 했는가 하면은 제 작품이 그때는 20대니까 아직까지 조금은
뭐랄까 덜 익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H대나 S대나 미술 귀족들이 나온 학교라면은 교수님도 와서 도와줄 거고 테이프 코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동료 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그 격려를 해줄 텐데, 저는 그야말로 동학 개미나 다를 바 없잖아요. 혼자 우리 형님이랑 우리 동생이랑 도움을 청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시회를 하는데 50작품을 걸었어요. 50작품을 걸었는데 주로 10호짜리는 없고 대개 30호짜리를 많이 그렸습니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두고온 산하 금강산전이라는 전시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요, 남북이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꼭 맥혀 있었던 때입니다.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남북 대화하면은 뭐 판문점에서 뭐 어쩌고 할 때 금강산이라 그러면은 신비로운 산이라는 그런 그 각인된 그 풍경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죽기 전에 금강산 구경 한번 하고 죽었으면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에 관한 그림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서 큰 대박이 하나 났어요. 첫 번 전시회고 그건 누가 내 그림을 사겠어 했는데, 고향을 거기에 둔 분이, 큰 분이 한 분 왔어요. 왕 회장 아시죠? 정주영 씨가 거기서 그림을 산 거예요. 난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비서들이 와가지고 그림 그 중에서 한 점을 선택을 해가지고 얼마냐고 물어요. 그래서 전시회 끝나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60만 원인가 받았어요. 60만 원인가. 72년도에 60만 원은 지금 600만 원 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분 말고도 두세 점을 더 팔았어요. 한 50점 중에. 자, 첫 번째 전시회가 대성황이나 다를 바 없죠. 알차게 실속 있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구로공단에서 그리는 회사에 댕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나도 또 시건방지게 내가 회사를 차렸어요. 그림을 수출하는 회사. 화가 70명을 데리고 응암동에다가 3층에다가 한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데다가 화가들을 모아놓고 이제를 만들어가지고 캔버스도 사고 뭐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차렸었어요. 20대 후반에. 그러니 저는 굉장히 뭐랄까 진취적인 아니면은 도전적인 것에 대단히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것도 얘기할게요. 그림 회사를 차려가지고 화가 70명을 데리고서 운영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바이어가 한국 사람이에요.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림값을 후려쳐가지고 3분의 1 값에 팔았습니다. 그러고서 회사는 문 닫았죠. 참 슬펐습니다. 그러는데 화가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림 그리는 밖에 더 있어요? 신문 광고에 냈습니다. 그림 지도, 개인 지도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강남구 신사동, 그 당시 신사동이 한참 개발이 되던 해예요. 제3한강교가 막 만들어지고요. 또 강남의 그 농촌 이 배밭이 있던 곳에 그 다 쓸어내고 이제 아파트를 막 들었을 때인데, 그 거대한 건설회사 부인이 저를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개인 지도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뜻으로 전시회 개인 지도를 받으려고 그러는가 하면은요, 자기 남편이 건설회사 남편이니까 와드드한 회사 사장 아니겠습니까? 시청 앞에 무슨 센터 빌딩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빌딩이. 거기 회사에 몇 층을 사용하는 그런 건설 회사였습니다. 그러는데 부인이 그림을 전시회를 하고 싶은데 그림이 너무 영 엉망이야. 근데 나보고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에 걸쳐서 그림 지도를 했는데 마무리는 제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무리하면은 대개 90%가 다 내 손에 의해서 그림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시청 뒤에 서울 갤러리라고 지금은 서울신문사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 서울 갤러리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전시회를 했는데 사인만 그 여자 거였지 거의 내 그림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때도 55점인가 전시회했는데 세상에 나는 종강역에서 개인전 할 때 오픈할 때 아무런 뭐 오프닝 세러머니도 안 하고 뭐 그냥 개막식 테이프도 안 했는데 세상에 55작품을 걸어놨는데 최고의 장소예요. 거기가 거의 뭐 한 150평 200평 돼요. 건물 1층을 모두 다 쓰는 거니까. 그런데 내 작품이나 다를 거 없잖아요. 그냥 다 내가 다 완성해 줬는데 사인만 그분이 했고. 그런데 건설부 장관이 오셨어요. 테이프 커팅 하는데 4명의 바이올린, 피아노, 비올라 뭐 이러면서 음악도 틀었어. 그 다음에 최고의 뷔페를 쫙 깔아놨어. 화환이 한 50개가 왔어. 장관 부인이니까 건설회사, 이 자회사 내지는 납품하는 회사의 사장들이 다 왔어. 한 300명이 왔어요. 한 200평 되는데. 나는 내 그림이나 다를 바 없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하네요. 거기에 있는 뷔페를 먹으면서 눈물이 막 나. 저게 내 그림인데. 근데 그 부인이 환한 고급 드레스를 입고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가면서 남편하고 같이 건설부 장관에게 설명을 하는데 내 그림을 가지고 얼마나 속상하던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나는 종강역에서 그 임대료도 엄청 쌌어요. 정부에서 서울시청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한국 최고의 전시장에서 건설부 장관이 오셨죠. 국회의원도 한 서너 분은 오신 것 같아요. 뭐 건설 분과위원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에. 뭐 신문에 텔레비에 많이 나오던 국회의원 얼굴이 쫙 보여. 그래서 대단하구나. 대단해. 내 그림이 다 팔렸어. 근데 사실 그 여자 이름이 그 여자 그림으로 다 팔렸어. 전시회 끝났으니까 그림 그만 배우겠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났느냐. 그림은 끝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에 관한 전시회를 막 하고 또 하면은요. 원래 개인전 할 때는 새로운 작품을 쫙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문화난에 아주 최고의 인기 작가의 경우 이제 그 전시회 소식이 기사로 나오지만 한 30년, 20년 전에는 별로 그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전 할 때마다 신문사 가서 직접 문화부 기자 찾아가지고 미술 담당하는 기자가 어느 분인지 인사를 드리면서 저 개인전 합니다. 좀 응원해 주십시오. 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허허허허 웃어요. 이름도 없지, 학교도 시원찮지. 그런 사람이 전시회 한다고 왔으니 그 얼마나 웃었겠어요. 일주일에 팜프렛이요. 화가들 전시회 한다는 팜프렛이 50개 정도가 온대요. 그런데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건 2명 내지 3명이에요. 50명 중에서 2명 내지 3명 나오려면 얼마나 와드드한 사람이 화가가 가령 미협 이사장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미술대전 최고상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센 사람들만 글쎄 기사화 해주는데 난 해줄 사람이 없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문화일보. 그 다음에 세계일보에서 해줬는데 그것도 금강산 전시회 할 때 그 통천군민회에 소속된 분이 고향을 두신 분이 나를 좋게 봐줘가지고 그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문화일보는 당시 정주영 회장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내 그림을 산 걸 알고 기사화 해줘가지고 너무 기쁘고 황송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인생 70년, 예술 50년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전시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부터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근데 늘 춥고 배고팠어요. 왜냐하면 재료를 사야 되고 전시장을 빌리려면 또 대관료가 들어가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전시회 하면 사람들한테 오셔서 좀 축하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림을 좀 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지인들한테 겨우 판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60회 전시회, 환갑기념 전시회를 인사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내 인생 가장 멋진 전시회였습니다. 그 행사를 이미지를 내가 미리 올려놨게 봐주세요. 제가 충주인데요, 고향이. 그때 그 충주 국회의원이신 이시종 국회의원님이 오셨어요. 지금 충청북도 도지사죠. 너무 황성한 거예요. 우리 고향 선배예요. 2년. 또 뭐 제가 그동안 살아왔으면서 접했던 모든 분들에게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했더니 한 100여 명 오셨어요. 100여 명. 최고의 기쁜 전시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배호협회 회장으로서 배호 회원 중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도 틀고 색소폰도 풀어주고 또 돌아가는 삼같이 작곡자 아시죠? 배상태 선생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또 안개 낀 장충단 공원도 지으시고 또 뭐 배호님에 관한 작곡을 많이 해주신 배상태 선생님도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시고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인사동에서요, 인사아트센터가 대관료가 가장 비싸요. 1층에 일주일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1,000만 원이에요, 대관료가. 근데 전 지하에 60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참 통도 크죠. 큰 맘 먹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50개 중에서 17개를 팔았어요. 굉장히 그 대성공입니다. 그 정도면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즐거웠는데, 자, 요즘에 코로나죠.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제 작품을 걸어주신, 소장해주신 분들은 뭐 청와대에도 제 그림이 걸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전시회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제 그림을 구입해 주셨고요. 또 이종배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충주 또 제 작품을 구입해 주셨고 제 전시회 때도 오셨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림을 팔아야지 대관료도 내야 되고 또 점포 화랑의 임대료도 내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라서 작년 12월 23일 날 2020년 12월 23일 날 또 인사동 3일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인사동에 가봤더니 옛날에는 막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뭐 그냥 장터처럼 사람들이 우글우글 했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코로나 때문에. 겨우 배호 협회 아시는 분이 2개 팔아주셔가지고 명맥을 유지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싶어서 제가 인터넷으로다가 경매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2021년 2월 26일 날 첫 경매를 해가지고 몇 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저녁 5시, 6시경에 경매를 해볼 예정이에요.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작품들을 경매를 해가지고 제 작품뿐 아니라 여러 개 팔아서 제가 조금 수수료를 먹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도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동영상 무려 1200개를 올렸습니다. 또 유튜브 한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3년 됐어요.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제가요, 핸드폰 나왔을 때 한 7, 8년 전에 앱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앱. 지금 핸드폰 맨 앞에 보면요, 요만큼 돼 있잖아. 짝 있잖아. 회사 네이버면 N이 돼 있고요.
그런 앱을 배우는 것도 제가 배웠습니다. 한성대학교에서요. 그 앱 하는 것도 배웠어요. 유튜브도 지금 하잖아요. 제가 다 독학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림은 그리면은 아주 내성적이고, 그냥 앉아서 그냥 누구처럼 막걸리나 먹고 그림이나 하고, 이런, 물론 그 나름대로 다 그분들도 다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그렇게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으로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제가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라고 그랬죠. 인생 74년입니다. 이 나이에 또 다른 것을 또 시작해 봅니다. 오픈아트 미술 경매 엊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출발이라 약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많이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격려해 주시고요. 그냥 와서 구경만 하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픈아트 미술 경매 매주 토요일 날 5시, 6시 시작하니까 밀어주세요. 하여튼 부끄럽습니다. 그저 뭐 대단하게 남들이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화가가 된 것도 아니고요. 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화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는 뭐 했니? 라고 물으면은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는 뭐 했니? 그러면 저는 항상 도전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너는 뭐 했니? 저는 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인생 70년, 예술 50년 이렇게 마칠 테니까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 글씨가 반대로 나오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지금 왼손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